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드디어 4부작의 마지막 편입니다. 1편에서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2편에서는 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미노 물가 상승을, 3편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이유와 영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4편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4부작 전체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편부터 3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채널에서 먼저 확인해 주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편 시작해 볼까요? 암호화폐는 독립적인 시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시경제 흐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 연결고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ETF는 쉽게 말해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 상품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다는 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코인 지갑 없이도 주식 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전통 금융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자산이 된 거예요. 즉,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쟁이나 분쟁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로 안전자산으로 피신합니다. 안전자산이란 경제가 불안할 때도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산이에요. 대표적으로 금, 달러, 미국 국채가 있어요. 이런 자산들은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위험 자산은 경제가 좋을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불안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주식, 코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은 금과 달러로 돈을 옮겼어요. 그 결과 올 1분기에 금은 약 19%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약 23% 하락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하락 압력을 가한 거예요. 3편에서 연준 금리 동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비트코인에는 왜 안 좋을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연 3%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굳이 가격이 출렁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코인에 들어갈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 수익이 낮아지고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금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 촉매 역할을 하는 거고, 반대로 금리 동결이나 인상은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니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68,000달러 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주요 지지선은 6만에서 61,500달러 구간이고 저항선은 75,000달러 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저항선을 돌파해야 본격적인 상승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 즉 평균 매입 단가가 약 54,000달러 수준이에요. 현재 가격이 실현 가격보다 약 21% 높다는 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직 수익 구간에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반면 대형 고래들이 거래소로 꾸준히 물량을 옮기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고래들이 거래소에 코인을 보내는 건 팔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4월 반등 가능성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4월은 비트코인에게 가장 강한 달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4월 평균 수익률이 무려 약 33%에 달해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데이터인 건 분명해요. 4월 반등의 핵심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 중동 협상이 타결되고 유가가 안정돼야 합니다.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효과가 생겨요. 실제로 종전 기대감이 높아졌던 날 아시아 증시가 8% 이상 급등한 것을 보면 협상 타결이 얼마나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와야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거예요. 세 번째 조건,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다시 순유입돼야 합니다. ETF 자금 흐름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3월에 ETF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된 건 긍정적인 신호였는데요. 4월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3가지 조건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반등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이제 4편에 걸쳐 살펴본 내용을 큰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편에서는 중동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왜 막혔는지 알아봤어요. 2편에서는 유가 상승이 도미노처럼 우리 생활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요. 3편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오늘 4편에서는 이 모든 연결고리가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중동 전쟁,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동결, 위험 자산 하락, 암호화폐 하락.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결국 모든 것의 열쇠는 중동 상황의 안정화입니다. 중동에서 평화의 신호가 오는 순간 유가가 안정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기고 투자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돌아오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이코노 웨이브는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경제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4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